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찬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찬. 두찬이라면, 글쎄요, 평소에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낱말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찬, 무슨 뜻일까요? 두는 막는다는 뜻이에요. 찬은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막는다와 짓는다와 직접 연결된 뜻은 아니다. 어떤 유래가 있다. 우선 글자를 보면, 막을 두는 나무목이다. 그리고 흑토다. 발음은 흑토에서 왔다. 나무의 이름이다. 그리고 막는다는 뜻이 있다. 나무의 이름으로는 팥배나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차는 짓는다. 글을 짓는다. 그리고 막 가려낸다. 가릴 선,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선과 뜻이 통하는 글자다. 지을 차는 손수, 제방변에 이것이 이제 손괴손이다. 손괴, 그렇죠? 어떤 팔괴 같은 이제 64괴 할 때 손괴를 뜻하는 손괴손이다. 그래서 지을찬이다. 예, 두찬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 전거, 어떤 출처지요. 그렇죠? 전거나 출처가 확실하지 못한 저술, 책을 지었다든지 글을 지었다든지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을 두찬이라 한다. 또는 틀린 곳이 많다. 오류가 많은 작품을 가리켜서 두찬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전거가 불확실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시문을 가리켜서 두찬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여 말하거나 저수로 하는 것을 두찬이라고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찬이라는 말의 유래는 야객총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송나라 사람, 왕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다. 이 안에 보면 두묵, 위시, 다, 불합률, 고은, 사, 불합격자, 위, 두찬이다. 두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묵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두찬의 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성씨의 두씨가 있죠. 그것이다. 그래서 두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짓는다. 두묵 위시, 시를 짓는데 다 불합률이다. 운율이 맞지 않다. 운율이 맞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고은 말하기를 일을 하는데 불합격자 격식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두찬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찬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격에 잘 맞지 않는 것, 그것을 두찬이라 말하게 됐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찬은 앞에서 본 것처럼 짓는다는, 지을, 찬이다. 그래서 저수를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을 두 팥배나무라고 했죠. 이것이 팥배나무의 모양입니다. 네. 팥배나무는 장미과의 화렵교목이다. 높이는 한 10m 되고 이렇게 된다. 한자로는 감당이라고도 한다. 팥배나무의 열매, 그렇죠? 팥배나무, 이것이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팥배나무의 열매를 감당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자체를 팥배나무를 감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몇 개 있습니다. 두문이다. 두는 막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막는다. 문을 막고 통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문불출이라는 얘기를 하죠. 두문불출한다.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됐을 때 고려의 신하들이 이렇게 조선 왕조에 출사하지 않기 위해서 두문동에 모였다 할 때 두문동도 이 두문불출에서 나왔다. 이것은 조선의 두문동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오래 전에 이미 두문이라는 그리고 두문불출이라는 용례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절이 된다. 두절. 두는 막고 절은 끊어진다는 것이죠. 막고 끊어진다. 통신이 두절된다. 교통이 두절된다. 막히고 끊어진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연락이 끊긴다. 막힌다는 것도 연락 두절이다. 할 때 이 막을 두자를 쓴다. 또 두견세 할 때 그렇죠? 두견이다. 또 두견화다. 두견화는 이제 진달래를 얘기하죠.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두보가 있다. 두보. 그렇죠? 그때 성시로 쓰인다. 또 우리나라의 또 두시 중에는 유명한 분이 이제 두사충이다.
이분은 두보의 21대 손이라고 합니다. 원래 중국 사람인데 임진왜란, 정류재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귀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대구에 가면 대명동이 있습니다. 대명동. 그렇죠. 명나라 사람이다. 중국의 명나라 사람. 그래서 대구에 앞에 있는 앞산 쪽에다가 대명단을 지었다. 왜냐하면 명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어떤 기리는 마음에서 대명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동네를 대명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 가면 이제 이분의 묘소가 있는데 그곳에 또 후손들이 모명제라는 사당을 지어서 중국의 명나라를 그리는 후손들의 마음으로 지은 것이 모명제다. 이런 스토리가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쪽에는 있습니다. 네. 두옹이다. 두옹이라면 이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를 음력해서 두옹이를 한다. 그렇죠? 막 이렇게 옹자를 써서 외국의 유명한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음력도 있다. 자, 이 글자는 막을 두자를 보면 이 글자와 좀 비슷합니다. 토지신, 그렇죠? 나무 목자하고 보일 시자가 다르지만 얼핏 보면 글자를 작게 써놓으면 이게 보일 시자를 나무 목과 오해해서 말하자면 막을 두를 토지신 사자. 우리가 이 글자는 좀 익숙하거든요. 사회라든지 회사라든지 쓸 때 쓰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막을 두와 토지신은 좀 글자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찬은 이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찬이다. 책을 편찬하는 것을 수찬이라고 한다. 사찬은 개인적으로 책을 만드는 것을 사찬이라고 한다. 개찬이다. 고쳐서 책을 만드는 것, 개찬이다. 찬술한다. 예, 책을 저작을 하는 것을 찬술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찬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찬자가 많이 들어가고 책을 만드는 의미로 쓰는 것을 우리가 편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편은 엮어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찬은 모을 찬이다. 자료를 많이 모아서 책을 펴내는 것을 편찬이라고 한다. 모을 찬을 쓴다. 이 지을 찬을 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만드는 것을 편찬이라 한다. 막 국사편찬위원회. 그렇죠? 자, 여기에 손괴, 손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같이 서 있는, 만들어지는 글자가 책받침을 붙이면 가릴선이다. 선택한다. 선거한다. 그렇죠? 여기에 같은 손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밥식자에 손괴 손자를 하면 반찬할 때 찬이다. 그렇죠? 반찬, 찬장 할 때서는 그런 글자다. 네. 오늘 두찬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한중일이 다 같이 쓴다. 우리는 사실 두찬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꽤 쓰는단 말이에요. 생활용어로 좀 엉성하다, 좀 날림으로 했다. 그때 이것을 저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실은 꽤 쓴다. 근데 한자가 어려워서 한자로는 잘 안 쓰고 이렇게 히라가나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생활용어로까지는 많이 쓰진 않는다. 두찬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찬, 두절, 두문불출 할 때 두는 다 막는다. 그런 뜻이다. 두견화 할 때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